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세제, 금융대책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도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회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 완전한 정상화까지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다시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에 이어 온라인 주문도 재개되면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다시 고객을 맞이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저도 홈플러스의 회생이 단순한 기업의 존폐 문제가 아니고 만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납품,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지역경제의 생존이 걸린 민생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강조했었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주신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정무위를 비롯한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는 9월 4일 회생개혁안 가결 기한까지 안정적인 영업과 회생 가능성을 분명하게 입증해 내야 합니다. MBK와 메리츠는 긴급 자금 투입에 그치지 말고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피해 회복,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도 상품 수급과 협력업체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홈플러스 매장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홈플러스의 시민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홈플러스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장보기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